자, 11번 가보도록 합시다. 구간 0,2에서 지금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구간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 친구를 먼저 미분부터 해보자. 프라임을 미분을 하면 6x-3ax의 제곱이겠죠. 그럼 여기서 a가 양인지 음인지는 알 수는 없지.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0에서 실근을 갖는 것까지는 체크가 되겠죠. 이렇게 되나? 그치? 그럼 얘는 x가 0이거나 a분의 2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쵸? 그럼 만약에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a가 양수가 되면 지금 0과 a분의 2니까 a분의 2도 양수, 최고 차이 계수는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서 0, 여기서 a분의 2를 갖겠죠. 맞죠? 그러면 지금 풀 마니까 0에서 극소를 갖지. 그지? 0에서 극소를 갖고 그 다음에 a분의 2에서 극대를 갖겠죠. 그래프의 개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0에서 최소값을 마이너스 4라고 갖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극소를 갖다가 극대를 갖는 이런 지점인데, 지금 만약에 구간이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여기는 일단 무조건 포함이잖아.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y는 0이란 말이야. 마 4라는 건 이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이 a분의 2보다 2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럼 실제로 a분의 2보다 2가 더 크기 위해서는 양변에 a를 곱했을 때 a가 1보다 크면 된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를 이용해서 f2를 계산해주면 얘는 12에서 빼기 8a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4니까 a의 값은 2가 되면서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킨 걸 바로 찾았다 이거야. 따라서 그냥 a가 2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이제 여기가 1이니까 이제 구간은 이렇게 나와 있겠죠.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1에서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f1만 구하면 되고, f1은 3 빼기 a니까 a가 아까 2였죠. 따라서 답은 1이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나올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음수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답은 나왔어 이미. a가 음수. 그럼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음수가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분의 2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풀이니까 여기서 극대를 갖고 여기서 이제 극소를 갖지. 그럼 똑같죠. 똑같은 그림인 거고, 그래서 0 대입하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현재 0인 상황이지. 그지? 그럼 2까지라고 했으니까 2는 저 오른쪽에 있을 거고, 여기서 y는 0이기 때문에 그래프 구간을 그렸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절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제 여기는 아예 모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도 이제 모순이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a분의 2인 거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아니라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만 답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12번.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는데 실수 k에 대해서 요거를 m이라고 할 때 m제곱을 구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3분의 1로 묶었을 때 x를 3분의 1 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제 x축이 될 거예요.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전형적인 3차 함수고,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런 거죠. 그 y는 k가 있는데, 그때 이제 세 실근을 갔는데, 그때 이제 절대값을 씌운 걸 묻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여기랑 x축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동일하다면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과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을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이제 값에 또 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어차피 여기를 기준해서 얘는 여기랑 여기가 대칭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골라주는 것과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골라주는 거에 뭐가 동일해? 절대값들끼리 합은 동일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 볼 필요 없이 뭐만 보면 되냐면 다시 지웠다가 얘만 보면 되는 거죠. 여기가 0, 여기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뭐 얘를 하나를 봐도 좋고 아니면 얘를 하나 봐도 좋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얘를 하나를 볼게요. 그럼 여기를 제가 알파라 잡고 여기를 베타라 잡고 여기를 감마라 잡으면 알파랑 베타는 양근이니까 알파 베타 그대로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감마는 음의 근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거의 지금 최소값을 현재 m이라고 잡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우리는 저 알파 베타 감마는 3분의 1x의 3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다 더한 세 실근의 합은 0이란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아까 구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있죠. 마이너스 감마로 바꾸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2감마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2감마의 최소라는 거는 이 감마의 최대라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죠? 그럼 감마가 언제 과연 최대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잘 봐.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럼 감마가 언제 가장 최대가 되면 그 감마는 지금 음수기 때문에 가장 최대가 되려면 최대한 0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감마가 이렇게 쭉 가면 여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그치? 감마의 위치가 우리가 이미 그 감마를 음수라고 잡고 알파를 양수라고 잡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감마가 가장 최대가 될 수 있는 거는 딱 요 지점. 이때 감마가 최대가 되겠지. 그치? 언제일 때? 마이너스 루트 1 때. 그죠? 그래서 감마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보다는 커야 되냐면 이 부분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찾으면 되는데 여기 얼마냐면 얘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큰 녀석인 거지. 그 사이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배를 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 감마라고 하는 거는 2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이게 m이 되는 거고 m을 제곱하면 답은 얼마? 8이 되죠. 아 미안합니다. 이게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3이지. 루트 3. 따라서 m을 제곱하면 12가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13번 요거를 만족시키는 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xy가 a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얘가 y잖아요. 그래서 xy는 x로 묶어서 4분의 1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정리해주면 2분의 1 x의 4승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a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이 친구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죠. 모든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얘를 f라 잡으면 f 프라임의 x라고 하는 값은 이제 x의 3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맞나? 미안해요. 여기가 3x죠. 그리고 3x, 3x. 그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럼 x제곱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인수분해는 다들 잘 하실 테니까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마이너스 1에서 중근 2에서 실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고 원함수는 자 여기서 이렇게 쭉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요 2라는 지점에서 극소를 갖다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가 되겠네. 그래서 따라서 여기가 2, 얼마입니까? 2,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여기가 2,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야.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의 최대잖아요. 왜 A의 최대냐? A가 될 수 있는 게 딱 여기까지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되죠. 근데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A의 최대는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됐죠? 자 14번 문제. 세실수 ABC에 대해서 4차함수 fx의 도함수가 이거래. 그럼 ABC에서 지금 세 실근을 갖고 있죠. 만약에 A랑 B랑 C랑 같으면 F'X는 3중근을 갖게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F'X라는 녀석이 결국 X-A의 3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극소를 갖는 것까지 납득이 되지만 얘 원함수가 뭐 그래프가 이렇게 개형이 생겼을 거라고. 근데 얘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정적분을 생각하면 얘를 적분했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뒤에 뭐가 붙냐면 적분상수가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실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A랑 B가 같다란 말은 중근과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니까 지금 3차 함수가 중근과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 뭐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여기가 A, 여기가 지금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A에서 이렇게 근을 가졌다가 C에서 이렇게 갖는,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가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FA가 음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값이 지금 현재 얘가 fx니까 얘가 a, fa란 말이야. 근데 f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x축은 여기 있겠지. 그렇게 했을 때 x축과의 교점은 두 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맞는 소리죠. 니은은 맞아요. 디귿. 이런 관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서로 다 다른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얘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럼 이제 이거의 간격은 모르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을지 아니면 이렇게 똑바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볼 수가 없겠지. 근데 확실한 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얘도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근데 문제에서 FB가 누구냐면 여기 혹은 여기. 그럼 그게 또 음수라고 했으니까 X축이 어디? 위에. X축이 어디? 위에. 그럼 두 실근 같죠. 디귿은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애매한 게 없지.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가 이제 0 되는 걸 찾으면 되죠. 근데 이제 이 gx라는 녀석을 좀 자세히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x의 3승 마이너스 3x에다가 fx를 합성한 느낌이야. 그지? 그래야 이제 x 자리에 fx가 들어가니까. 그럼 내가 이제 이게 0을 만족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겉함수가 0 되는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럼 x의 3승 마이너스 3x가 0 되는 값은 인수분해에 의해서 계산을 해줬을 때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만약에 얘를 제가 hx라고 잡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h의 fx가 0이 되는 값이니까 현재 이 값이 얼마면 되는 거야?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0 집어넣으면 0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으면 0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봐야 될 해는 fx가 0이 되는 해랑 fx가 루트 3이 되는 해랑 fx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요 해를 다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합성함수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fx가 누구냐면 얘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랑 똑같이 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프가 딱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그러면 이제 fx가 0을 만나는 거는 몇 개? 3개죠. 3개. 하나, 둘, 3개. 그럼 루트 3을 만나야 되니까 누굴 찾으면 되냐면 여기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가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 돼서 2가 되겠지. 그러니까 2가 크니 루트 3이 크니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루트 3이 이 아래쪽에.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2일 테니까 마이너스 루트 3도 여기 아래쪽에. 그럼 만나는 개수가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니까 총 합쳐서 몇 개? 9개를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16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는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랑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PQ의 길이가 이제 최소가 된대. 그러면 이제 이걸 식으로 작성할 거냐 아니면 기하학적 성질로 볼 거냐인데 이건 기하학적 성질로 보는 게 제일 베스트였어요. 자, 요 친구를 이제 x-3의 제곱 더하기 이거 계산하면 더하기 y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지금 중심의 좌표가 3,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거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럼 PQ라고 하는 거는 언제 최소가 될 거냐면 그냥 여기가 고정돼 있으니까 이 고정된 점에서 어떤 임의의 점이 있겠죠. 그럼 그 점은 반드시 접선과 수직으로 만나게 될 테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최소가 되는 거죠. 이 접선과 여기서 여기까지 끄었을 때
그 기울기가 수직이 되는 그 지점까지고, 우리는 이제 거기를 거쳐가는 누구, 여기를 Q라고 잡으면 이때 PQ가 최소가 될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할 건 뭐냐면 3,0에서 이 점의 좌표 P의 좌표를 모르니까 T, T제곱을 뒀을 때 3,0에서 T, T제곱까지의 기울기랑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현재 2t잖아요. 그럼 이 수직인 그 직선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t분의 1이 되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랑 t, t제곱 지난다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이 검은색 직선이 어디를 관통해야 됩니까? x절편이 3,0을 관통해야 되죠. 그래서 3,0을 대입하시면 0은 마이너스 2t분의 1에 3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정리를 좀 해주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이게 그나마 가장 좀 쉽게 푸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제 t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2t를 곱할게요. 그럼 2t 3승에다가 플러스 t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이퀄 0. 그럼 얘를 만족하는 t 값이 1이란 걸 알 수 있고, 아 그렇다는 거는 그 p의 x좌표는 1,1이었다. 그래서 1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문제였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17번 갑시다. 좌표평면 A가 0,2가 있다. 그 다음에 원점 O와 지금 Y는 이 위에 점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과 Y축과 만나는 점,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럼 간단하게 여기를 좀 지우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X축을 먼저 좀 잡아봅시다. X축, Y축 0,2가 여기 있대요. 얘가 A. 근데 Y는 2라는 직선이 있대. Y는 2가 뭐 대충 한 여기쯤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P가 T,2인데 걔가 이제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0이면 대략 여기가 2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현재 이제 누가 있다, P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이제 OP의 수직 이등분선과라고 했으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한 여기쯤 있을 거고, Y축과의 교점이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탁 하고 만나는 요 점이 B가 되는 거지. 그럼 ABP라고 했으니까 현재 누구를 묶고 있는 거냐면 요 친구를 묶고 있는 거죠. 여기 ABP라고 했으니까. 그지? 이런 직각삼각형을 하나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넓이의 최대값이 돼. 그럼 딱 봐도 이제 여기가 현재 t니까 t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A의 좌표는 0,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B의 좌표만 찾으면 되니까 얘 수직 이등분선을 찾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좌표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O랑 P의 수직 이등분선 점이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2분의 t,1일 겁니다. 그럼 2분의 t,1을 지나고 여기의 기울기가 얼마죠? 0,0에서 t,2까지의 기울기니까 여기는 2분의 t. 기울기가 2분의 t래. 그러면 수직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2겠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t분의 2에 x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잡고, 지금 현재 B의 좌표를 궁금해하니까 Y축과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시면 얘는 계산을 했을 때 잠깐만, OP의 수직 이등분선과 Y축 기울기가 미안해요. 여기 기울기가 이게 틀렸지? 0,0에서 t,2까지니까 t분의 2죠. t분의 2. 그럼 이제 여기 기울기는 요거는 이제 그대로 두고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t겠지. 자, 마이너스 2분의 t로 0,를 지난다 했으니까 이제 y의 좌표가 이제 얼마가 된 거냐면 4분의 t제곱 플러스 1이 된 거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2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2 빼기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t제곱이죠. 그럼 이제 아까 t가 0과 2 사이라고 했으니까 t제곱은 4보다는 작을 거예요. 4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4보다 작다는 말은 얘가 1보다 작다는 거고, 그게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걸 뜻하겠지. 그럼 이제 다 나왔어. AB의 길이가 현재 1-4분의 t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높이가 t고 2로 나눈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S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ST.
그럼 이제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지. 그럼 4분의 1로 묶어버리면 얘는 8분의 1에 4-t제곱 곱하기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2랑 마이너스 2, 0에서 실근 갖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 여기가 2. 그럼 0과 2 사이의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요때고 요때가 얼마냐면 루트 3분의 2일 때죠. 그죠? 이거 1대 루트 3 이용하면 되니까 루트 3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고 대입하면 8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제곱하면 3분의 4 에다가 곱하기 루트 3분의 2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 9분의 2 루트 3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가보시죠. 정사각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부피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럼 지금 얘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미지수로 잡을지는 아직 고민이 되지만 이제 요만큼의 길이가 현재 여기는 이 빨간색의 길이랑 동일한 거죠.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아버리면 봐봐 여기가 x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이 전체가 6이었고 얘가 어쨌든 얘랑 합동일 테니까 여기는 3일 거라고, 그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3이라는 거지, 3.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친구를 좀 볼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x니까 이만큼은 2분의 x.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x면 지금 현재 요 길이를 묻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2분의 x겠지. 그래서 요 파란색은 2분의 x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높이라고 하는 거는 9에서 얼마를 뺀 겁니까? 9에서 4분의 x제곱을 빼고 루트를 씌운 게 이제 h가 되겠지. 그렇다는 건 이제 부피 넓이를 찾아낸 거죠. vx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가 얼마냐면 x제곱. 그래서 x제곱 이렇게 잡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루트에 9-4분의 x의 제곱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친구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계산이 힘들어요. 얘를 넘기면 x의 4승이고 그럼 x의 4승이니까 6승이고 하니까 x제곱을 뭐 t로 치환하고 뭐 그렇게 하면 결국 구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복잡하다는 거지. 뭐 그래도 계산은 뭐 해봅시다. 요걸 t라고 치환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치환했을 때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미분 자체가 좀 힘들기도 하고 애초에 6차식이니까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건 이번에는 높이를 통해서 계산을 좀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그냥 임의로 x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임의로 x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자 여기를 좀 다시 지우면 자 이렇게 했을 때 높이를 x라고 잡았으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죠? 3이 된다고. 그죠? 요 길이가 이제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 길이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루트 9-x 제곱이란 걸 알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게 몇 개 있어? 2배 있으면 그게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이거 2배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인데 그러면 얘는 넓이를 계산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얘를 제곱하니까 4에 9-x의 제곱 민넓이죠. 곱하기 높이가 x가 되니까 비교적 깔끔한 식이 나왔다 이거야.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3분의 4에 x의 9-x의 제곱이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여기가 0, 여기가 3이겠지.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그죠? 그럼 지금 정사각불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면 여긴 거고 얘가 루트 3일 때야. 그래서 루트 3 집어넣으면 3분의 4 루트 3에다가 곱하기 3이니까 6 계산해주면 8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그 잘린 부분들을 x라고 잡게 되면 계산값이 되게 복잡해지고 미분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제 높이를 미지수로 잡았더니 굉장히 깔끔한 3차식이 나왔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9번 문제는 문제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P랑 Q는 수직선 위를 같은 방향으로 일단 움직이고 T초 후에 두 점 P와 Q는 미분 가능한 함수 FT, GT로 나눠질 때 그때 HT는 FT 빼기 GT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거의 뜻이 뭐냐면 점 P와 점 Q 사이의 간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점 Q 사이의 간격. 맞죠? 어쨌든 FT가 만약에 10이면 지금 현재 만약에 GT가 만약에 2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0에서 2를 빼버리면 이제 8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간격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근데 뭐 간격이지만 음수일 수도 있고 뭐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때 이제 H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HT가 0이 되는 값, 즉 FT랑 GT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 값들은 FT랑 GT가 같아지는 거죠. 그럼 FT랑 GT가 같아진다는 거는 점 P와 점 Q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0과 2 사이부터 먼저 좀 보시면 2 사이죠. 그때 HT의 그래프가 0보다 큽니다. 그 말은 해석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이제 FT보다 이제 GT가 더 앞서 있다라는 거죠. FT가 GT보다 더 앞서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FT라는 게 누굽니까? 점 P죠, 점 P. 그러니까 점 P가 점 Q보다는 항상 앞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점 Q는 점 P보다 앞서지 못한다. 당연히 맞는 소리겠지. 점 P가 항상 앞서 있으니까. 그 다음 2부터 4까지를 보면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이 HT는 P와 Q의 간격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H를 미분을 했을 때 그때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어떤 함수가 됩니까? 속도의 차 함수가 돼요. 그러면 H'T가 의미하는 거는 HT에 뭘 의미하냐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럼 봐봐. 2에서부터 4까지의 접선의 기울기의 모양을 좀 살펴보면 이 친구는 감소했다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음이었다 양수였지. 그럼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G'T가 더 빠르다라는 거거든. 그 말은 G'T가 더 크다라는 거는 Q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반대로 양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F'T가 더 크다라는 거니까 점 P가 더 빠르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됐으니까 지금 속도가 누가 더 빨랐다가 누가 더 느려졌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점 Q의 속도는 P보다 빠를 수도 있지만 느릴 수도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떤 구간이야? Q가 더 빠른 구간이 음수가 될 때니까 2에서부터 3까지. 그러니까 2에서부터 3까지는 만족이 되는데 3에서부터 4까지가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고. 디귿 3과 4에서 P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Q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건 무슨 소린가 보자. 의미를 잘 파악하면 돼.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속도에 관련된 얘기라면 H'T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3과 4 사이에서 H'T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양수겠죠. 그럼 H'T에 의해서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되냐면 F'T에다가 G'T를 뺀 게 얼마다? 양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현재 P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대. 그럼 P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떠한 값이라는 거예요. 값. 그죠? 그 어떠한 값이고 G'T도 그러면 어떠한 값이냐 아니면 어떠한 함수냐 이건 거지. 함수면 일정하지 않죠. 계속 뭔가 올라가거나 증가하거나 하겠지. 근데 일정하다면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직선이 딱 속도가 일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속도로 가지. 근데 얘를 보시면 얘는 지금 곡선이잖아요. 곡선.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란 거는 이 H'T 자체가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다는 걸 뜻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속도가 일정하단 말은 결국 직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그 말은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말이니까 곡선으로 해당이 되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그렇다는 거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곡선인데 그러면 지금 H'T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근데 얘가 속도가 일정하대.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일정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0인 요것도 식만 잘 세우면 되는 문제죠. 방구 모양에 매초 1cm씩 수면의 높이가 증가하도록 물을 붓고 있대요. 수면의 높이가 5cm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매초 1cm씩 높이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면의 높이가 5cm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t의 값이 5일 때를 뜻하는 거고, 그럼 답을 구하라는 건 S'5를 구하라는 거지.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그럼 우리는 ST만 찾아주면 게임 끝인 거야. 그럼 ST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t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매 초 1cm씩 수면의 높이가 증가한다 했으니까 1초에 1이면 t초면 t겠지. 그래서 t라고 잡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요게 필요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은 어떤 의미하는 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구니까 구의 성질을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얘를 연장시켜서 여기를 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t라는 걸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궁금해한 건 얘잖아. 이 빨간 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파란 선에 이 보조선을 이렇게 잡아주면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가 뭐야? 반지름 길이인 10이거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를 R이라고 잡으면 R은 루트에 100에서 10-t의 제곱을 뺀 거랑 동일한 거고 그럼 우리는 수면의 높이인 ST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파이 R 제곱 H니까 여기에다가 R제곱을 하고 거기다 파이를 씌운 거 이게 바로 ST가 될 겁니다. 따라서 프라임 계산해서 5 대입하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정리하셔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는데 상당히 이제 복잡하면서도 근데 이제 생각보다 지난번 난이도보다는 또 쉽죠. 활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거고 잘 복습하고 정리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적분 파트에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